안녕하세요. 연말인데 이렇게 열성적으로 파이콘 미니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열정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는 작년 이맘때 똑같은 연말 세미나에서 라이트닝 토크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기술적인 주제로 발표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네, 세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 중 하나가 이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기인데 항상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신 파이콘 준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사실 주제는 파이썬 웹 배포 삽질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주제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파이썬 기반 웹 서비스의 구성과 이해였습니다. 이제 제 첫 주제가 이거였는데 이제 주최 측에서 삽질기를 좀 더 이제 추가해서 내용을 좀 맞게 변경해 달라고 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했고요.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삽질은 제가 할 테니 여러분은 꽃길을 걸으세요 라는 이제 파이썬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구성을 컴포넌트들의 구성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해요.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저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제 코인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글로벌 거래소 팀에서 글로벌 거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마이뮤직 테이스트라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작년 발표할 때는 마이뮤직 테이스트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한때는 파이썬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좀 스프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멀어졌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개발은 취미로 하고 싶은 개발자입니다. 제가 취미로 개발했다면 파이썬을 열심히 썼을 텐데 네,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자면 우선 이런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할게요. 두 도시의 거리를 계산하는 웹 서비스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우리가 개발 사이드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API를 만들 거예요. 디스턴스가 있고 그리고 쿼리 스트링으로 베이스와 타겟 도시를 받아서 구글 맵이나 아니면 지오그래피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카큘레이션을 하겠죠. 두 베이스 뭐 서울의 위도 경도와 도쿄의 위도 경도를 인풋으로 받아서 거리를 계산하는 어떤 연산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리스판스로 그 결과를 내려주게 되겠죠. 개발할 당시에는 이런 사고의 흐름대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웹 서비스를 구성하고 그거를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맞게 컴포넌트를 조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확장된 사고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각각의 앱 어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하는 어떤 작업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제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하는 작업들은 IO 바운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IO 바운드 작업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카큘레이션은 이제 CPU 바운드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실제 웹 서비스 환경에서는 단일 리퀘스트가 아닌 동시에 여러 가지 동시에 멀티 리퀘스트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IO 블락킹이 있을 거고, 그리고 로깅, 아까 잠깐 로깅 세션에서 언급된 글로벌 인터프린터 락이라는 이제 파이썬의 이제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멀티 리퀘스트를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크나 장고를 개발할 때,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할 때 이 부분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저 워딩에 제가 볼드체를 쳤는데, 결국은 플라스크나 장고 웹 어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로직이나 아니면 웹에서 모두가 고민을 했었던 인증, 그리고 ORM, 그리고 템플릿 엔진, 그리고 뭐 그 외에 퍼미션 관리 이런 등등등의 이제 우리가 모두 웹 개발자로서 고민을 가졌던 부분들을 라이브러리화하고 프레임워크화해서 이제 고민들을 해결한 어떤
툴이자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플라스크 런을 해보면 이런 식의 이제 경고가 뜨게 돼요. 이거는 디벨롭먼트 서버고 프로덕션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프로덕션에서는 WSGI라는 서버를 대신 사용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WSGI라는 게 뭔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실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되는 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제 앞단에서 뭔가 이제 웹 서비스를 위해서 받아줘야 되는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두가 알다시피 저런 역할을 웹 서버라는 녀석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구성이 되겠죠. 웹 서버와 어플리케이션이 통신을 해서 어떤 서비스, 아까와 같이 거리 계산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이렇게 통신을 하면 되지만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효율적이지 않고, 그 전에 CGI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이썬 쪽에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만의 어떤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PEP 333에서는 여기 작게 적어놨는데 웹 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 간에 어떤 단순하고 통용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인터페이스가 WSGI입니다. 웹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인데요. 이제 피터링 CGI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제 CGI가 저 파이썬 웹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의 어떤 조상님 같은 컨셉이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왜 웹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나왔는지 알고 더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 웹 서버가 있을 거고, 그것과 서로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WSGI는 결국 인터페이스고, 실제 구현체인 WSGI 서버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 서버는 웹 서버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어주겠죠. 그래서 WSGI 위스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통용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개발팀에 외국인 분이 계신데 위스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길기 때문에 위스키라고 부르겠습니다. 위스키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위스키 서버 구현체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모드 파이썬이라든지, 저 좀 이름이 괴랄한 UWSGI라든지 구니콘이라든지 있는데, 이제 실제 제가 여기서 삽질을 하면서 얻었던 결론들을 이제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UWSGI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UWSGI는 C로 짜져 있고요. 그리고 다이렉틀리 서포트 엔진엑스에서 이제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면서 이제 되게 친화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C로 짜져 있기 때문에 어떤 퍼포먼스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낮아요. 그리고 구니콘 같은 경우는 파이썬으로 짜져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워커 타입을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이 문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이제 조사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얻은 거는 UWSGI를 제가 처음에 먼저 썼었는데, 사용하다 보면 이게 C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디버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C 에러를 보는 순간 이게 가끔씩 로그에 C 에러가 뜨는데 이 순간마다 좀 패닉이 오긴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컨피그레이션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서 이 컨피그레이션을 잘못했을 때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떤 이제 장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스레드 락이라는 어떤 컨피그레이션 옵션을 잘못 만져서 다운을 시켰던 경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니콘이라는 거는 친절한 문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개발을 할 때는 되게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친절한 문서,
그리고 디버깅이 편해요. 왜냐하면 파이썬 자체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이참 자체에서 디버깅을 스택별로 따라가면서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문제 대응에 엄청 편리하고요. 뒤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거고, 이제 잠깐 문서를 보여드리면 이게 구니콘의 이제 공식 다큐멘테이션이고요. 이게 UWSGI의 공식 다큐멘테이션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까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보이는 게 이래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기술 선택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팩터죠. 누가 쓰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구니콘이라는 어떤 UWSGI 서버를 쓰고 있는 회사의 기술 블로그에 적혀 있는 건데요. 구니콘은 매우 컨피그레이션 쉽다. 네, 이게 머치 이지어이라고 실제로 써보면 정말 머치 이지어, 정말 간단하게 상대적으로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 이게 사실 인스타그램 테크 블로그인데요. CPU 얘네가 웹 서비스에서 CPU 바운드 작업을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한대요. 근데 자기네가 실제로 써보니까 CPU 작업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니콘을 당당하게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구니콘을 선택했고 구니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딥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니콘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UWSG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 파일로 이닛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이제 부트될 때 그걸 읽어서 올라가요. 컨피그레이션을 그걸 통해서 하고, 하지만 구니콘 같은 경우는 파이썬으로 짜져 있는 장점 때문에 파이썬 파일 자체를 어떤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읽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바인드 옵션이나 아니면 워커 개수, 그리고 로그 파일을 어디다 떨굴 건지, 에러 로그는 또 어디다 떨굴 건지, 그리고 워커 클래스는 뭐 싱크한 걸 선택할 건지 어싱크한 걸 선택할 건지,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배포하고 운영하는데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런 동적인 컨피그레이션이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배포도 필요 없고 바로바로 구니콘이라는 건 또 이제 시그텀이라는 어떤 프로세스 간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네, 바로바로 이제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바로바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니콘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실행을 해보면서 이제 차차 간단한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니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벤션을 가져요. CLI 컨벤션을 갖는데 이제 메인 파일, 그리고 메인 파일에 있는 플라스크 오브젝트, 그리고 워커 개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기본적으로 플라스크 앱을 얘가 관리하는 어떤 이제 위스키 서버로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워커 개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돌리는 서버의 코어 개수에 곱하기 2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답은 아니고요. 각각 서비스에 맞게 CPU 바운드 작업이 많으면 워커 개수를 더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IO 작업이 많다 그러면 워커 개수보다는 스레드 개수를 늘리거나 하는 이제 각각 서비스에 맞는 설정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커 개수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지금 맥북 i7에서 띄우기 때문에 워커 개수를 4개를 설정을 했고요. 실제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5개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분명히 워커 개수를 4개를 띄웠는데 프로세스가 5개가 뜨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구니콘 그래프해서 이렇게 봐보면 22047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나머지 하위 프로세스들이 22047을 어떤 종속 디펜던시하게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구니콘 자체는 이제 메인 프로세스가 있고, 나머지 플라스크 프로세스들을 구니콘에서 관리하는 어떤 컨테이너 형식으로 이제 구니콘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메인 프로세스가 있고 하위 프로세스들을 관리한다 로 알고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네, 구니콘이 메인 프로세스로서 리퀘스트 핸들링이나 아니면은 로드 밸런싱이나 이런 역할들을 앞단에서 다 하게 되고요. 실제 리퀘스트를 플라스크 프로세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워커라는 또 이제 개념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구니콘에서는 워커를 어떻게 설정하고 우리에 맞게 실제 웹 서비스에서 어떻게 어떤 컨피그 어떤 워커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 타입은 여기 컨벤션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거 제 오타인데요. 네, K예요. 네. 워커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워커 타입을 설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부트될 때 어떤 워커를 선택해서 돌리는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컨벤션은 이렇고요. 실제 워커 타입의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살펴볼 건데요. 워커 타입에는 싱크 워커가 있고요. 그리고 어싱크 워커가 있어요. 근데 싱크 워커는 말 그대로 싱크로너스하게 작동하는 어떤 태스크에 되게 장점을 가져요. 그 이유는 이제 한 번에 동시에 싱글 리퀘스트밖에 처리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CPU 바운드 작업에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어싱크 워커는 요즘과 같은 웹 환경에서 실제 웹 서비스들이 I/O 작업들이 훨씬 많은데요.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해서 어떤 이제 블락킹이 되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웹소켓 같이 이제 계속 어떤 데이터 스트림을 비동기적으로 보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어싱크 워커가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저러니까 사실 실제로 간단히라도 이제 벤치마킹이나 어떤 테스팅을 통해서 저 근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대신 삽질로 해서 돌려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테스팅 툴은 A/B 테스팅 툴을 사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A/B 테스팅 툴에서 아주 간단하게 컨커런시 레벨과 총 리퀘스트 개수, 그리고 각각 몇 가지의 엔드 포인트들을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런 이제 테스트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하나는 I/O 관련된 작업을 하는 API를 테스트했고요. 두 번째는 컴퓨팅 관련된 작업을 테스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에 두 가지 API를 두 가지를 혼용해서 작업을 하는 API를 테스팅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여기서 싱크로 돌렸고요. 디폴트가 싱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디폴트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디폴트로 싱크로 하기 때문에 워커가 싱크로 돌고 있고, 두 번째는 G 이벤트로 돌고 있죠. 그리고 이제 A/B 테스팅을 실제로 했을 때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리퀘스트 퍼 세컨즈를 제가 이제 지표로 뽑았는데요. I/O 딜레이 작업에서는 G 이벤트가 초당 11개 정도의 이제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싱크는 2.67개밖에 처리하지 못했어요. 네, 당연한 결과긴 하지만 눈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작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싱크 작업이 조금 앞섰는데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컴퓨팅 연산이기 때문에 저 정도지, 이제 더 헤비한 컴퓨팅 연산을 하는 작업을 할 때는 싱크가 확실히 장점을 갖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웹 서비스가 작은 컴퓨팅 연산과 그리고 많은 I/O 작업들을 진행할 텐데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서비스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G 이벤트라는 워커 타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 이벤트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G 이벤트는 이제 멀티 스레딩을 이용해서 비동기적인 워커를 돌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또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썬 웹 어플리케이션 있고 WSGI 서버로 구니콘을 선택했고, 거기서는 이제 이런 플라스크 어플리케이션이 플라스크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WSGI 서버가 도는 실제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단에서는 이제 웹 서버가 있을 텐데, 웹 서버는 WSGI에서 또 중계를 해주겠죠. 그리고 웹 서버는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엔진엑스를 선택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니콘 공식 다큐멘테이션에 보면은, 문서에 보면은 강력하게 엔진엑스를 추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네가 벌써 이미 많은 뻘짓을 통해서 구니콘에 적합한 웹서버를 선택해 놨고요. 얘네가 엔진엑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구니콘 자체가 어떤 엔진엑스에 특화된 기능들을 사용하는 WSGI 서버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웹서버인 엔진엑스를 간단히 살펴보면, 웹서버는 모두 쓰는 이유는 명확하죠. 프록시 서버로서 어떤 커넥션을 관리하고, 그리고 스태틱 파일을 서빙하고요. 그리고 뭐 그 외 일반적인 웹서버 기능들을 처리합니다. 뭐 파일 업로드 제한이라든지 커넥션 타임아웃이라든지 그리고 버퍼 기능이라든지를 처리할 거고요. 네, 그 일반적인 거는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구니콘을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니콘과 엔진엑스 조합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뻘짓을 했던 부분들을 공유드리자면, 엔진엑스를 이제 기본으로 스트롱리 어드바이스 추천한다고 나와 있고요. 구니콘 워커는 그 이유는 이제 엔진엑스에서 제공하는 버퍼 기능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라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웹 서비스를 할 때 슬로우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어떤 병목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리스판스를 받을 때 패킷을 빠르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리스판스를 주는 서버 쪽에서 얘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거를 중간에 엔진엑스의 버퍼 기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엔진엑스 쪽에서 엔진엑스의 버퍼 기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블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버퍼 기능은 디도스나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안 되지만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의 다이렉트로 리스판스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버퍼 기능을 언급했는데, 근데 만약에 어싱크 워커를 선택하고 만약에 서버에서 웹소켓 같은 이제 스트림을 계속 쏴줘야 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는, 기능을 구현이 되어 있을 때는 이런 버퍼 기능을 꺼줘야 하는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말을 너무 빨리 진행했는데요. 마무리를 하자면, 마무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앞단에서 웹서버인 엔진엑스가 그것을 리퀘스트를 먼저 받아주고요. 그리고 엔진엑스에서 스태틱 파일이 아니고 실제 로직을 타는 거면 구니콘 쪽으로 보내서, 구니콘에서 어떤 워커에게 그 작업을 할당해 주고요. 그 워커에서 그 로직을 처리한 다음에 구니콘으로 다시 반환해주고 엔진엑스로 다시 반환해주고 리스판스를 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가 너무 빠르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